26일 목요일이네요. 병인일. 자, 오늘 얘기는 현재도 진행 중인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또 얘기 보따리를 꺼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병인일. 병인일로 뜨거운 태양에 있는 호랑이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병화가 있으니까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이면서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초목의 뜨거운 태양, 양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비치는 상으로 그 역에서는 목화 통명, 나무, 인중에 간목이 있고 태양이 딱 떠 있으니까 이거를 목화, 명명하여 목화 통한다. 통명, 밝을 명자. 목화 통명이라고 해서 남성은 지혜가 출중하고 인물이 준수하며 명예가 드러나고, 명예,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학자로는 대학자이고 명예가 드러나고,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은 다소 이기적이며 남성하고는 좀 다르게 또 행동과 실천이 다르며 주변에 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 행동과 실천이 다르면서 이거는 모사꾼이라가 아니라 운이 좋으면 굉장히 지혜가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명예가 높고 여성은 그 명예로운 사람을 더 높은 학자나 큰 인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병인생, 병인일주, 병인이라는 기운이 있거나 간목 옆에 병화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학문이나 정신, 문화계의 열의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수양이 따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자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역량, 또 자기 수양이 반드시 따라야겠죠. 그리고 우리 이런 기운은 화기가 강하니까 여기에서 질병이 나옵니다. 역에서 질병으로는 고혈압, 장계통, 장계통에는 치질과 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는 뜨거운 태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시력이 되고, 너무 태양이 강하면 화극금대에서 기관지 질병에 조심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범띠, 원숭이띠, 개띠와는 남녀공이 관제 구설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특히나 더 관제 구설 시비에 좀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면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따진다면 남은 시간, 지금은 신시가 되겠네요. 신시, 술시, 새벽 인시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모임이 있다면 마치는 대로 곧바로 자택으로 갈 것이며 남과 시시비비 가르는 일을 관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서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주인,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프라이버시의 보호, 현대인들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가치입니다. 개성과 개인적인 삶이 우선 가치인 현대인의 필수적인 덕목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시해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음에 우리는 과연 개인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주는 조금은 동의할 수도 있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표적이 그 이유는 나 자신이 표적이 되질 않아서 그렇지, 만약 내가 어떤 이유로 추적의 대상이 된다면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민망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우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의 사용은 우리의 동선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었는지, 커피는 어디서 마셨는지, 그렇죠? 또 회사의 출입카드는
출퇴근 시간의 체크는 물론 화장실과 담배 피우기 위해서 하루에 사무실을 몇 번을 들락거렸는지 이 모두가 분단위로 시시각각 파악이 될 정도입니다. 대부분 주거가 아파트 형태인지라 무엇을 사기 위해서 들락날락 마트까지 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집안에도 CCTV, 여기만 해도 CCTV가 있는데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사고는 안전할까?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생각의 파편들은 공공에 내어놓은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삶의 주인일까? 조금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들은 많이 내쫓고 있죠. 미국에서 유학생을 내쫓는 이유 중에 하나에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려놓은 정치적 주장이나 좋다고 누른 표시 때문이라고도 일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들으셔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컴퓨터의 기반의 시설들은 내 통장 잔고까지 교묘하게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피싱 조심하시고, 피싱에는 로맨스 스캠까지 있고, 나 좋다고 막 누가 좋다고 해도 정말 사랑이라는 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돈 잃고 마음 상하지 말고 항상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궁합도 보고 하는 거니까 한국에 가까이 있다면 항상 누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나 없이 못 산대요, 이러면 저 법주한테 반드시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활한 대지 위에서 인간들은 아까 얘기했죠. 목화 통영, 우주와 자연 환경 안에서 던져진 유기체이니까 모든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인간들은 정신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화엄, 즉 부처님 말씀에 화엄, 우주의 물상을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팁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일이 되느냐 절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규례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또 한 나라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수선하며 세계가 어수선한데 여기에 적용해서는 오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이 좀 전에 얘기했죠. 현재도 진행형인 손자병법에 관한 일부의 얘기를 이제 본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뉴스를 접하는 것은 전쟁의 현장은 멀어도 들려오는 소식은 지축보다 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가 불시에 어느 날 이스라엘을 딱 공격했습니다. 손자병법을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손자병법은 꼭 춘추 전국시대 조주 유비 이때만이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재도 진행형인 손자병법.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도 서너 달만 좀 이끌어가면 벌써 2년이 채 돼갑니다. 2년이 돼갑니다. 의기양양하게 탁 급습했던 하마스는 이제 지금으로 볼 때는 거의 괴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괴멸 단계라고 해서도 또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세력이니까 어쨌든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했습니다. 하마스는 그 뒷배가 이슬람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막강했죠. 미래의 시간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위의 이슬람 국가들의 손은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지금 섬멸당하는 듯 합니다. 왜? 강력한 미국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피해 얼룩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법주는 누구든지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가 대 국가, 기업 대 기업, 개인 대 개인, 여기에 손자병법. 자, 거꾸로 쓰기도 하지만 손자병법 보이시나요? 손자병법. 여기에 36개가 있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보물같은 지혜, 전략의 대가였죠. 손자가 모든 시대를 아울러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관통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 역시 손자병법의 어떤 그 백미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 일개에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거는 손자병법의 1장에 있는 승전계입니다. 이길승. 전쟁전. 승전계. 손자병법에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36개가 있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일단 1장에 바로 승전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리를 이겨 전쟁에서 승리를 이겨놓은 계략인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아군의 형태가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왕이면 박살을 내는 겁니다. 적을 압도하는 작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있는 것에 있지만 이거는 일단 승전계는 1개, 2개, 3개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병법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과격함은 그 저쪽에 헤즈볼라 같은 데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죠. 참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애꿎은 어린이와 민간인들의 사상자는 수백만을 넘겼는데 현재도 진행형인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의문이 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불식간에 공격은 당할지언정 냉철하게 치밀하게 보복해서 정말 지도부를 말살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런 말들을 하죠. 내부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뭐를 알아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르비아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제공한다라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정치인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제공한다는 세르비아의 속담이지만 무겁고 무서운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자병법에 관련한 계속되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싸움박질인지 도대체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쪽이 어수선하고 세계가 그걸로 인해서 어수선하면 그 여파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척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군주민수 똘똘 뭉쳐야 합니다. 군주민수 난세에는 뚝심이 있고 결단이 있는 영웅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얘기로 프라이버시 손자병법과 이어지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하며 군주 민수와 같은 뚜렷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군주 백성민 수 지혜이죠. 이런 지도자가 군주 민수와 같은 난세에는 뚝심이 있고 결단력 있는 영웅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만을 따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제발 다투지 마시고, 자, 이 얘기는 칼을 아무 때나 뽑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작금의 시대가 하도 가짜 뉴스와 유튜버가 판을 치니까 경도된 주장과 선동에 휩쓸리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심이 항상 올바른 판단과 방향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황 판단에 자가당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같이 내 사생활만 나만 따지지 마시고 화합하고 협동하고 뭉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는 순자시대의 왕제 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저번에 얘기했죠. 수죽제주 수죽복주. 자,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아무 탈 없이 지내고자 한다면 정치에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을 모두다가 명심을 해야겠지요. 중국의 황금시대로 알려지는 당나라 때에도 걸출한 황제 당태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우이징에게 물었습니다. 책사였습니다. 우이징은 순자의 군주민수를 인용하여 대답했다고 정관정료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거는 뭐 마음 아픈 얘기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했을 때도 타고 높을 곳 타고 큰 파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성어로 그때 당시 선정되었던 것이 군주민수였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나 왜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입니다. 강물은 도도히 흐릅니다. 모진 풍파에 모난 바위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지니까 부드럽게 물을 감싸고 묵묵히 우용을 보이듯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개개인도 칼을 마구 휘두르지 말자라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나의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손자병법, 그 안에 군주민수. 그러니까 여러분 도도하게 전진하면서 감쌀 건 감싸고 감싸서 화합하고 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날에 제가 또 다시 좀 더 설명을 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두를 감싸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파도치는 세상사에 진정한 지혜의 힘을 모으라고 오늘 제가 진행 중인 손자병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